마녀의 존재를 믿으세요? 마녀는 없는데 왜 마녀 사냥은 벌어졌을까요? 찌질한 남성의 그냥 복수극. 누가 그런 권력을 그런 분들에게 줬습니까? 네. 사실 뭐 하이니히 크라머가 인류 최초의 인셀이죠.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마성. 누군가는 죽어야 끝난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 마녀 사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화두 바로 인터넷이겠죠? 그렇죠. 그 마녀 사냥은 무고한 그런 희생자들을 만들어낸 그런 군중적 사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류 최초의 사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사실 미디어는 일반적으로 증폭기계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네. 그러니까 작은 사실을 크게 확대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바로 미디어인데요. 그 당시에 마녀 사냥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책이 이제 그런 최초의 미디어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베스트셀러가 마녀 사냥을 촉발하게 되는 그런 기제가 되는데 그 마녀 사냥을 일으키게 되는 책, 마녀를 퇴치하는 망치라고 하는 그 책은 정말 이상한 그 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하이니히 크라머라는 사람이 원래는 자기 마을에 있던 미망인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미망인이 당연히 그 당시엔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네. 또 하이니히 크라머는 수도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아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앙심을 품고 마녀 재판에 회부를 하게 돼요, 그 미망인은. 마녀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네. 근데 이제 그때 가톨릭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봐도 그 사람은 절대 마녀가 아니죠. 그래서 마녀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크라머에게 징계를 줍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열을 받아가지고 쓴 책이 바로 그 마녀를 퇴치하는 망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책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찌질한 남성의 그냥 복수극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렇죠.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찌질한 남성의 이야기가 네.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책으로 나오면서 증폭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모든 유럽 전역으로 다 퍼져나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들고 마녀를 사냥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책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 근대의 산물이죠. 이 매체가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책을 그러면 인터넷으로 바꾸면 지금 소셜미디어로 바꾸면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그냥 사소한 일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미디어를 통해서 증폭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또는 많은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일어난 특정한 시기에 일어난 군중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우리에게 근대적 논리로 각인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프레임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프레임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을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러한 습관적인 인식의 방법으로 계속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런 행동 유도성이 있어요. 특정한 권력이라든가 이런 그 언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의도를 가진 집단들이 사용을 할 때 프레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프레임을 재생산해내고 그 프레임을 통해서 특정한 어떤 권력적 작동 방식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현재 여러 가지 군중 정치의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마녀 사냥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게 근대의 어떤 보편성으로 전 지구가 되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역시 그 마녀 사냥의 프레임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마녀 사냥의 신상털기나 인신공격 댓글, 허위사실 유포 등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각각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녀 사냥하고 다른 게 뭐냐면 마녀 사냥은 신체를 고문하는 거예요. 네. 신체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인터넷 마녀 사냥은 정신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네. 인터넷 마녀 사냥할 때 나오는 제가 충격적인 말이 뭐냐면 누군가는 죽어야 끝난다.
이게 인터넷 마녀 사냥이거든요. 결국 문제는 정보예요. 이발 하라리 넥서스 태제가 뭐냐면요. 역사의 주인공은 사피엔스가 아니라 정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생각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생각의 재료는 정보예요. 이 정보가 결국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책은 그래도 반성적이에요. 책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을 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마녀사냥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요. 그리고 책하고 또 인터넷과 다른 게 뭐냐면요. 여태까지 인터넷 이전의 지식의 역사는요. 기억의 역사였어요. 기록의 역사였어요. 네. 근데 인터넷 나온 다음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한 번 인터넷 뜨면요. 이거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마녀 사냥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심각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책은요. 저자가 있어요. 네. 근데 인터넷은요.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행위자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돼버린 거예요. 인공지능이 선택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인간의 사고력, 이게 엄청난 마녀 사냥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그러니까 포스트 트루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이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 사회는 이 사회적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만연해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마성, 이게 정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이걸 저는 치유하지 않으면 이 마녀 사냥은 엄청난 비극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녀 사냥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녀 프레임은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보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남초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인터넷에 있는 그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네. 뭐 이런 여성을 걸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여성을 걸러라는 둥, 뭐 몸에 문신이 있으면 안 된다는 둥, 뭐 누가 그런 권력을 그런 분들에게 줬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여성을 그럴 수 있는 권력이 과연 있나요? 그러니까 하이니히 크라머의 자손들이죠, 그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남쪽 사이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뭐 학교에서의 그 왕따라든가 모든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폭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또래 집단 내에서 가장 약한, 취약한 대상을 이렇게 학대하는 것이 바로 학폭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녀 프레임의 어떤 일종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크게 본다면은 이제 외국인 혐오라든가 또 그게 뭐 장인이 될 수도 있고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식의 보급 그리고 정보의 확산이라는 것이 마녀 프레임을 필수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사고 또는 성찰적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마녀 프레임 속에서 우리들을 가두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거기에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되고 거기에서 계속 즐거움을 얻게 되는 그 상태를 보통의 상태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마녀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끊임없는 성찰과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인셀이라는 단어가 이슈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인셀과 마녀 사냥이 또 깊은 연관이 있었다고요? 사실 뭐 하이니히 크라머가 인류 최초 인셀이죠. 인셀이라는 존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여성을 되게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여성의 이제 선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프레임 네. 때문에 본인들이
굉장히 이제 소심하게 그 틀을 깨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인셀이 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인셀은 사실 이제 아예 그냥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앞으로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지 않겠다. 그럼 남성과 데이트를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또 그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홀로 살겠다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건 크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뭐 그런 분들은 홀로 살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세적인 문제를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 인쇄를 선언하게 되는 건데 저는 뭐 그런 선언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고 보지도 않아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원래 그렇게 재생산을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인류라는 이 동물이 갖고 있는 여러 어떤 이 섹슈얼리티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자연에서도 굉장히 섹슈얼리티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 결정한 뒤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고집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현상일 수 있겠지만 다양성에서 하나의 전체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정상적인 어떤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근대성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이 인류 문명의 발전 역사를 보시면은 다양성이 가로막혔을 때 그 문명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일성으로 통일되지 않고 또 전체성으로 이렇게 수렴되지 않고 다양성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그 문명을 발전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셀 현상은 우리 문명이 위기에 도달했다는 하나의 징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그게 인셀 선언이라든가 이런 문화적 현상 자체는 중요한 내용이 없지만 그 증상 자체는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요즘 또 가장 큰 이슈인 인셀과 관련해서 실제로도 좀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진 뭐 사례 기억에 남는 것도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인셀과 관련된 물론 이제 본인들이 인셀을 선언하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네. 그러한 여성 혐오적인 현상들이 특히 한국에서 많이 이슈가 됐죠. 대표적인 강남역 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이 심리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심리적 문제가 왜 유독 여성을 상대로 해서 나타나게 됐는가는 많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인셀 문화가 만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일반적으로는 그걸 페미사이드라고 그러죠. 여성 대상 범죄죠. 왜 유독 여성 대상 범죄만 일어나냐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그런 문화가 만연돼 있기 때문이라 볼 수가 있고 이것은 그 대상이 지금은 여성이지만 그 여성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엇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혐오함으로써 어떤 정상성을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인셀 문제는 단순하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좀 증상을 드러낸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무엇인지를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도록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마녀 사냥은 시대마다 계속 다른 얼굴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이 모든 것들이 좀 같은 욕망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욕망이 다 있는 거죠. 욕망은 생존의 이제 힘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프레임으로 전환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거는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프레임으로 보는 거거든요. 프레임이 이제 세상을 보는 안경인데 결국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욕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기게 나는 건가? 그다음에 이 욕망을 계속 추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행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생각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국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마녀사냥을 벗어났던 거는 사적 폭력 자체를 국가가 다 독점한 거죠. 이러면서 마녀사냥은 국가 권력이 강해지면서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인터넷은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표현의 자유냐? 국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문명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법은 못 따라가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마녀사냥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거든요. 18세기 답이 지금의 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마녀 사냥으로 인한 좀 안타까운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또 개인이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두 분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현재의 주된 마녀 사냥은 어떤 사회적 결핍에서 시작됐는지, 더불어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좀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결국은 뭐냐면 마음의 근육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중요한 게 레질리언스라고 회복 탄력성이죠. 저는 그건 이제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야 되거든요. 인간이 그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마녀사냥 와요. 자기 마음의 교육, 성찰하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거, 내가 먹는 모든 거 전부 타자로부터 온 거거든요. 타자와 나의 관계성 그 속에서 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관계적 존재론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남을 죽여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남과 함께 있을 때 나도 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뭔가 정신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이 인터넷 시대, 이 정보혁명 시대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녀사냥은 또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상호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개 상호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호 다름이 갖고 있는 자유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특정한 법칙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지식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자유롭게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지식에 구속시켜야 되거든요. 이것이 지식이 가지고 있는 양가성이에요. 지식은 우리에게 자유도 주면서 동시에 구속입니다. 이러한 어떤 양가성을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찰적 태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결핍의 문제라는 것도 사실 그런 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깨닫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그런 토론과 또 그와 관련된 열린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나 아닌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열린 마음, 그리고 윤리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들의 지식살롱에 놀러오세요.